이 네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어지럼증 환자 10분 중 1명은 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 원인을 정확히 찾으려 한다면 절대 한 분만 가지 마세요. 무조건 두 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민신경과 원장 김정원입니다. 어지럼은 흔한 증상이니까 금방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10명 중 1명 어지럼증의 원인이 뇌 원인일 수 있고 이런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빠른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어지럼증이 위험한 어지럼증인지, 어지럼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신경과와 이비인후과의 협진이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위급 상황일 때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지럼증이 다 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어지럼증 환자의 80에서 90%는 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귀 질환은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평가와 치료로 충분히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이석증이라는 질환인데요. 이것은 귀 안에 있는 작은 돌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귀 안에 달팽이가 안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신호를 주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적인데,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예를 들어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돌아 누울 때 고개를 돌리거나 젖히는 등 그런 변화에 의해서만 어지럼증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전정신경염이라는 것인데 흔히 귀 감기라고도 불러요. 이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감기처럼 지속되다가 점차적으로 호전되는 경향이 있고, 머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석증보다 훨씬 더 지속되는 날수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메니에르 병이라는 질환입니다. 이건 어지럼증과 함께 특별한 다른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성력이 떨어지거나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들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아주 생명을 위독하게 한다라든지 치명적인 뇌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증상이 있을 때는 불편하시겠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10%, 즉 뇌 원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중 일부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뇌견색, 뇌간 출혈, 뇌종양, 편두통성 어지럼증 등 이런 질환은 신경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수적이고 MRI와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비인후과 단독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이 질환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위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의 문제인지 귀의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패스트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검사 방법이라 여러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F는 face, 얼굴을 의미합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분에서 한번 웃어보시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하고 웃어봤을 때 만약에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좌우가 이전과 다르게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A는 arms, 팔을 뜻합니다. 양쪽 팔을 위로 들어보시라고 해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양쪽 팔이 똑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만약 한쪽 팔에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면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증상입니다. S는 스피치, 말하기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서 말해보시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달라고 했을 때 발음이 이전과 달리 어눌하거나 말이 잘 시작하지 못한다면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T는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검사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패스트 테스트는 정말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거나 뇌졸중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뇌 원인의 어지럼증이 이렇게 패스트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고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에 몇 가지 판단 기준을 더 띄워드릴 테니 꼭 기록해 두셔서 위급 상황이 오는 일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러한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병원에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해 저희 병원으로 오셨던 환자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타 병원에서 뇌 문제를 의심하고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설명을 듣고 오셨으나 실제로는 이석증이 있었던 26세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고개를 돌릴 때 잠깐 어지럽고 이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어지러움이 1분 미만 이어지다가 스스로 사라졌고 가만히 있을 때와 고개를 돌릴 때 계속 살짝씩 어지러웠다고 하셨어요. 다만 가슴 두근거림, 두통, 복시, 구음장애 같은 신경학적 증상은 없으셨고요. 이전에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오진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석증은 흔하지만 경우에 따라 늦게 진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신경학적 진찰을 했을 때는 의식이나 운동감과 눈 움직임 모두 정상이었는데 뇌성 원인의 어지럼증으로 보이지 않아 저희 병원의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프렌젤 검사를 통해 좌측 수평 반골이관의 이석증 그리고 구형랑 고정형으로 진단이 되어서 일주간의 전정재활 치료를 통해 어지럼증이 사라지셨습니다. 뇌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뇌 문제가 의심이 될 때도 그것이 귀 원인의 어지럼증인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타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메니에르 병과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어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정확히 검사한 결과 청신경 쪽으로 청신경 초종이 진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럼증의 원인이 응급인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어지러운데 얼굴의 변화, 말의 변화, 팔의 마비 이런 변화가 보이면 4시간 골든타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혼자 움직이시는 것보다 보호자분이 꼭 같이 움직이시고요. 가시다가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119를 먼저 부르시는 게 좋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보호자분에 의해서 운전해서 가시거나 환자분이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대중교통, 택시나 빠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평상시에 드시는 약봉지라도 모두 챙겨서 병원에 가지고 가면 이 질환을 빠르게 진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패스트 테스트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팔, 말하기 그리고 시간이라는 4가지 요소를 알고 있는 것 자체로도 위험한 상황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단순히 진단하기에는 증상도 비슷하고 겉으로 확인도 어렵습니다. 즉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뇌로 인한 어지럼증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과와 이비인후과가 함께 진료하는 빠른 협진을 통해서 진료하는 것이 환자분의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어지럼증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